안녕하세요. 소화질환 전문가 부부 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입니다. 얼굴이 붉고 막 열이 달아오르고 또 얼굴 주변으로 작은 염증들이 생겨서 고생하신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만 해도 안면 아토피도 알아봤고 또 주사 피부염을 알았다가 좋아진 장본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얼굴에 열감은 별로 없고 모세혈관만 확장이 돼서 얼굴 좀 붓다, 이런 분들은 혈관 레이저 같은 치료도 고려해 보실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얼굴에 막 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얼굴이 많이 가렵고 또 너무 당기고 종이장처럼 얇아서 땡기고 아프고 뭐 이마나 코 주변 뺨으로 작은 염증들이 올라와서 고생 중이시라면 지금은 피부를 가장 자극 주지 않고 안정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효과를 받고 또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에게 안내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이 안면 홍조와 주사 피부염의 피부 관리법과 식이 관리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체질별로 이 안면 홍조와 주사 피부염을 어떻게 감별하는지도 안내해 드릴 테니 주사 피부염과 안면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까지 꼭 챙겨서 잘 봐보세요. 첫 번째, 세안은 얼굴이 거칠거칠하다고 절대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피부에 가장 자극량이 적은 아토피용 세안제라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비누를 이용해서 거품으로 부드럽게 노폐물만 살짝 제거해 주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이 세안 시에도 안면의 열감을 최소한으로 주기 위해서 세안하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우리 보통 샤워하면서 이렇게 세안까지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얼굴 세안을 먼저 부드럽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먼저 감는 게 좋아요. 머리는 열이 더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온도로 머리를 충분히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따뜻한 물로 몸을 씻으면 얼굴에 열 자극을 최소한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분을 피부에 충분히 잘 밀착시켜야 되는데요. 안면 홍조나 이런 주사 피부염을 앓으신 분들은 정말 피부가 당기고 속이 엄청 건조하다는 거를 매 순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로션이나 크림을 듬뿍 발라도 잘 흡수되지 않고 바깥에서 계속 겉돕니다. 이거는 피부 안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바르는 로션이나 크림을 잘 머금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세안한 이후에 그 물을 바로 수건으로 다 닦아내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톡톡톡톡 세안한 물을 내 피부에 다 밀착시켜서 흡수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다 두들겨서 그 수분을 먼저 흡수시켜 주세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퓨어스킨을 한 번 더 뿌리고 톡톡톡 두들겨서 흡수시키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스킨은 레이저 이후에 진정시켜 주는 용도로 나온 건데 제가 20년 동안 저희 환자들한테 사용을 해보고 또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이거를 한 번 더 두들겨서 흡수시켜 주면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로션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것 중에 써서 부드러운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새로 구입하시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3세대 보습제라고 알려져 있는 아토피용 보습제를 저는 권합니다. 가장 자극이 적고 세라마이드 성분이라고 해서 피부 장벽을 보충시켜 주기 때문에 안면 홍조나 민감해진 주사 피부염을 진정시킬 때에는 3세대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혹 선크림을 사용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선크림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피부가 예민할 때는 햇빛 자극에도 더 민감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해서 따갑지 않은 거, 부드러운 걸 사용하시면 좋고 구매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아토피용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요새는 민감성 선크림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로 사용해 보시고 내 피부가 따갑지 않다면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선크림을 사용하시더라도 물리적으로 빛을 꼭 차단하시는 거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선글라스를 쓰신다거나 넓은 챙이 있는 모자를 쓰시거나 양산을 여름에는 꼭 챙겨서 다니세요. 안면 홍조랑
주사 피부염이 있을 때 음식 관리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실제 피부가 재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화기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혈액 통해서 혈관 통해서 피부까지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피부를 더 자극하지 않고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피부에 열을 더 증가시키는 음식은 꼭 금하셔야겠죠. 그래서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반드시 좀 줄이셔야 됩니다. 사실은 금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과식과 야식이 체내 열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술 마시고 나면 어때요? 열이 막 오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술, 담배도 금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잘 챙겨 먹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피부가 트러블이 나면 피부 염증 내리는 거에만 신경 쓰지 피부가 잘 재생되게 도와주는 거에는 좀 소홀하세요. 피부도 결국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피부 관리할 때 피부 장벽이란 이야기를 하고 또 3세대 보습제 쓰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바깥막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기름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음식을 통해서 잘 먹어서 피부에까지 공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단백질이라고 하면 황태, 흰살 생선, 등푸른 생선, 그다음에 두부, 버섯류, 그 다음에 고기로 드신다고 하더라도 살코기 위주로 샤브샤브나 내지는 장조림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기름이다 라고 하면 갓짠 올리브유, 생들기름, 견과류 이런 것들을 꼭 끼니 때마다 조금씩 잘 챙겨 드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선한 야채를 좀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겁니다. 만약 주사 피부염이나 안면 홍조가 있는데 변비가 있다 라고 하면 이 변비를 먼저 꼭 해결해야 됩니다. 체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은 소변, 대변, 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대변이 이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 변비가 있고 변이 시원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면으로 뜨는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비가 있다면 특히나 식이섬유를 반드시 더 잘 챙겨 드시고 이 신선한 야채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재생에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당이 높은 음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주사 피부염이 예전에는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 식생활의 변화, 너무 혈당이 높은 음식들을 많이 먹는 걸로도 보고 있어요. 혈중의 혈당이 높으면 만성 염증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에서도 주사 피부염과 같은 이런 염증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는요, 음료수를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료수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로 당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과일 섭취도 좀 자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얼굴이 붉고 열이 달아오르고 막 당기고 가렵고 막 종이장처럼 막 당기고 거기에 뭐가 많이 나서 사람들한테 한두 마디씩 들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크죠.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고 또 치료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으니 여러분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 제가 알려드린 피부 관리법과 식이 관리는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하루빨리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한의사의 서울김 김선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